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반입니다. 해선이 생각보다 변동성이 없다고 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변동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향을 못 잡는다고 해야 할지, 하여간 조금 그래서 밥도 먹고 방송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건데, 뭔가 좀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녹화 프로그램인데, 그냥 이 화면을 넣어놓고 싶었어요. 뭔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기에 적당한 느낌이랄까? 일단 지금 이 방에 지금 이제 오늘 광복절이죠. 다 같이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해볼까요? 대한민국 만세. 14일인데 어제가 14일이죠. 이거 요때 샀거든요. 요때. 이거 얘기한 김에 얘기해야겠다. 얘기한 김에 얘기한다는 게 뭔 소리야? 나온 김에 얘기해야겠다. 조금 두서없이 오늘 평소에도 두서없긴 했는데 더 두서없을 수도 있어요. 요 자리 그 자리잖아요. 요 자리가 아니라 치고 눌리고 요 자리잖아요. 매수, 이게 주식 평균이고, 요때 샀거든요. 요때, 요날. 근데 다음날 눌리고 그 다음날 이러고 급등. 미국 주식입니다. 이게 왜 본질이냐면 다 먹힌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뭔데요? 수타곤충, 스타벅스가 이렇게 근데 급등할 그게 있나? 늦게 봐서 이때 볼 때 팔아버렸습니다. 1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0%인가? 27%인가? 급등했었는데. 강퇴한다고 언제 얘기했지? 얘기했는데. 어, 2시쯤에 얘기를 했네요. 어제 2시쯤에. 방에 계신 모든 분들 오픈톡으로 보내세요. 확인되지 않은 분들 강퇴하겠습니다. 금일 방에 계신 분들은 확인되지 않은 분들 강퇴하겠습니다. 이러고 많은 분들이 톡을 보내셨고, 톡을 안 보내신 분이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다 강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참 웃긴 게, 유사투자 자문업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게 유사투자 자문업인데,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게 아까 얘기하다가 영상을 다시 지금 녹화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하게 된 게 2017년인가? 그 정도쯤 됐을 거예요. 그쯤 됐는데, 이건 너무 많이 했던 얘기라서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그쯤 돼서 호주에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돌아와서 호주에서 좀 벌어온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했던 마인드가 저는 원래 호주에 다시 가려고 했었어요.
다시 가서 세컨 비자라고 해서 두 번째 비자를 발급받아서 만 30 몇 세였나? 그게 되기 전까지 가서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워킹 홀리데이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못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와서 그냥 뭐 애들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원래 이제 주식에 관해서 안 거는 처음에 알았던 거는 중고등학교 때 그냥 주식이라는 존재를 알았었고 그때 중학교 때 친구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저는 그때 그 게임을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거든요. 그 친구가 막 리니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NC 소프트를 사라고 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안 샀대요. 근데 그 리니지 소프트가 보니까 막 뭐 사라고 했을 때 대비 60배였나 그때? 하여간 엄청 올랐어요.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렇게 올랐던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흘러들었던 정도? 그러다 이제 대학교 가서 대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키가 190인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이렇게 우러러보던 친구인데 덩치도 크고 그 친구가 주식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너 저도로 해보래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 했더니 그 알려줬던 게 경기 방어주라고 알려줬었거든요. 그 친구가 알려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대로 알려준 걸 기억하는 대로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금호석유화학을 사라고 했어요. 금호석유화학을 어떻게 매매를 하냐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이게 기업이 분할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이 지금 안 뜰 거예요.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차트가 금호석유가 맞나? 금호타이어랑 뭐 이렇게 해갖고 나뉘었나?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군대 2000 뭐 이쯤이었나? 만약에 이 금호석유가 금호석유화학이 맞다면 얘기했던 게 어느 적정 주가 이제 그 친구가 말한 거는 나라에서 이게 뭐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하는 조선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하는 그거라서 이게 일정 그걸 지켜준다. 가격을 빠지면 매수하고 어느 정도 오르면 팔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동을 그때는 이제 명칭도 몰랐는데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어떤 가격대를 그어놓고 요 밑에서 사서 여기 오면 팔고 다시 밑에서 사서 팔고 그래갖고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이게 수익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뭐 대학생 때니까 술 사먹고 뭐 놀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때 그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그 호주 갔다 와서 호주 가기 전에도 이제 물론 샀었는데 호주 가기 전에 샀던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 그때 호주에 있을 때 기억나는 사건이 이제 그때가 천안함이 호주에 있을 때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천안함이 아닌가? 천안함이 아니라 그 뭐냐 세월호가 호주에 있었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어쨌든 가기 전에 문재인 관련주를 샀었는데 문재인이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주가도 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주식은 역시 내 길이 아닌가 봐 막 그랬었어요. 그때 한 마이너스 40%인가? 그렇게까지 빠졌었거든요. 기업명이 기억나요. 우리들 생명과학이랑 그게 우리들 휴브레인으로 바뀌었었나? 우리들 휴브레인 이것조차 없어졌나 보네. 아니야, 우리들 생명과학 합쳐서 써요. S메디 우리들 휴브레인 검색 우리들 휴브레인 두 종목이었어. 이게 같은 종목이야? 우리들 생명과학이 우리들 휴브레인으로 바뀌었었나. 이거랑 뭐 하여간 우리들하고 뭐 하나 더 있었거든요. 샀는데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뭐 처음에 가서 막 집에다가 뭐 어학원 등록한다고 제가 영문학과였거든요. 영문학과인데 어학원 등록한다고 돈을 조금 받았어요. 200만 원인가? 받아서 그걸로 중고차를 샀어요. 굉장히 싸게 사서 어떻게 샀냐면
BMW 연식이 좀 된 거였는데 한국 사람인데 급하게 한국을 간대요. 그래서 BMW를 이게 이렇게가 호주라고 치면은 이제 제가 있던 지역이 여기였거든요. 브리즈번이라고, 골드코스트 쪽. 골드코스트에 있다가 이제 브리즈번 쪽에 있었는데 이 동부를 제가 주로 있었어요. 동부. 처음 호주 가자마자 이제 이 케언즈 쪽으로 쭉 놀러를 갔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에 정착을 했었는데 골드코스트라고 정착을 했는데 케언즈 쪽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급하게 귀국하는데 BMW를 판다고. 보통 시세가 뭐 예를 들어서 800이라고 치면은 그때 거의 한 200 정도에 샀었거든요. 10,000원을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중고차라고 막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가격이 막 높고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800, 그러니까 뭐 이 정도보다는 높았을 텐데 어쨌든 그 대충 개념으로 잡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싸게 사서 제가 여기서 그 차를 픽업한 다음에 여기로 타고 왔어요. 이 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여기가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뭐 강원도에 뭐가 있지? 바다 쪽이? 양양? 뭐 그쪽? 피닉스 파크가 평창인가? 평창? 뭐 하여간 그쪽 바다 쪽에서 요 정도면은 중간이니까 중간은 전혀 모르겠네. 전혀 감이 안 오네. 뭐 포항 정도? 포항? 부산이 저 아래에 있으니까 포항 정도라고 치면은 거리가 그래도 한 7, 800km 정도 되거든요. 호주는 땅덩어리가 커서. 그리고 그걸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아는 수리 카센터 하는 애한테 해서 정비 어느 정도 좀 싸게 한 다음에 다시 요 가격에 판 거예요. 그 돈을 번 돈으로 이제 원래 호주에서 그때는 그 시기에는 그 하우스 렌트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집을 빌리거든요. 집을 렌트를 하는데 이제 렌트를 한 집에서 방이 4개짜리면 방을 또 따로 쉐어를 해요. 보통의 이제 일반 워킹홀리데이 오는 사람들은 이 쉐어한 방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유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다 쉐어한 방에서 사는데 저는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집을 렌트를 한 거죠. 집을 렌트를 해서 쉐어를 놨어요. 근데 이게 일반 워홀한테는 집을 렌트를 안 해줘요. 쉐어만 허락해주고. 그 시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한 얼마였지? 몰라, 한 1,000불?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한 뭐 100만원 좀 안 되는 돈으로 어학원을 등록해서 학생증을 발급받아. 어학원의 학생증이면은 이제 거기서는 학생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걸 갖다가 렌트를 한 거예요. 저는 근데 애초에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저 그 주식 알려줬다는 대학교 때 친구가 그때 우리 과의 선배, 전설적인 선배를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선배가 어땠냐면 그 선배가 당연히 제가 영문과니까 영문학을 전공을 했겠죠. 회계 쪽을 전혀 전공하지 않은 선배인데 자기가 보험 일을 했대요. 보험에서 전국의 보험왕이 됐는데 어떻게 보험왕이 됐냐면 회계사 친구를 한 명을 이제 자기가 고용을 했대요. 고용을 해서 기업들 다니면서 기업들의 회계를 봐줬대요. 봐주는 게 뭐 이제 여기서 이만큼의 자금이 남다. 이걸로 그 기업들 회장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쇼부를 봤대요. 내 보험 얼만큼 들어라. 어차피 이만큼의 자기가 돈을 빼줄 수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거 잉여 자금 남는데 그 돈으로 자기한테 보험을 들어라. 그 보험인데 이제 뭐 자식한테 상속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보험도 있고 막 하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선배가 있었다. 근데 그 선배가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그 선배는 이제 농장에서 일했는데 농장에서 그때 막 이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잘 없었어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 건데
어쨌든 농장에서 갔는데 그 선배가 이제 막 그 중국에서 파스를 띄워와갖고 농장 일이 고되니까 팔았대요. 그리고 돈을 엄청 벌었대. 여기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중국에서 파스를 떼와서 그렇게 벌 수 있나? 그때는 뭐 그냥 그렇게 흘려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아까 말했을 때 저는 이제 케언즈라는 데를 브리즈번에서 내려서 서울에서 쭉 비행기 그때 10시간인가? 14시간인가? 하여간 타고 갔어요. 가서 브리즈번에서 내려서 렌트카를 빌려서, 그때 여자친구 어머니랑 처음에 갔었거든요. 갈 때는 뭐 나중에 어머니 한 2주 후에 귀국은 하셨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갔는데, 가서 이제 이쪽 동쪽을 쭉 타고 올라가면서 케언즈까지 북상을 하면서 여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이제 알았죠. 아,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 같은 게 워터월드랑 드림월드였나 그때? 요 지역에 그게 되게 유명을 했었거든요. 워터월드랑 드림월드 이름이 뭔가 약간 달랐는데, 하여간 드림월드는 맞는데 워터월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굳이 미국이나 뭐 그런 데로 치면 디즈니랜드 같은 거예요. 거기 뭐 안에서 막 베트카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좀 약간 물놀이 기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가 조금 달랐다고 얘기한 게, 그 막 중국에 파스가 없을 수가 있나 그랬던 게 뭐냐면, 갔는데 그때 일단 여기는 갤럭시 자체가 잘 없었어. 거의 다 아이폰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폰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갤럭시를 쓰니까 방수팩을 쓰잖아요. 방수팩을 쓰는데 그 2,000원, 지금은 2,000원짜리 뭐 그런 거 쓰는데, 그때 아니 지금도 뭐 더 있겠지만 방수팩 이거 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막 하는 방수팩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2,000원, 1,000원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이폰 방수를 하려면은 무슨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는데 그게 20만원짜리였어.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기. 아, 이거다. 내가 한국에서 방수팩을 띄워와갖고 여기서 팔아야겠다. 처음에는 이제 이 고객센터 가서, 야, 내가 너네한테 뭐 팔고 싶은데 너네 좀 윗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근데 고객센터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분위기야. 그냥 뭐냐면 그냥 계산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카운터, 식당의 카운터 같은 느낌? 뭔가 어쨌든 기업이면은,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연락해라, 어떤 메일을 보내라, 어디 윗사람한테 연락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에버랜드 고객센터 가면, 아, 네네 고객님 이러면서 뭐 어디 삼성 쪽에 이렇게 뭐 연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연결해줄 뭐가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카운터 같은 느낌, 그런 수준이었어요. 아니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데도 그때 이제 어떤 걸 선진국이라고 느꼈냐면, 우리나라에는 말아 피는 담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처럼 막, 지금 좀 유명해졌던데 몇 년 전부터. 그때는 여기는 막 말아 피는 담배도 있고, 그때 여기 담배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겠다. 우리나라가 담배 가격이 얼마지? 담배를 안 펴서 모르는데 요때 뭐 어쨌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낙후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뭐 확실히 좀 뛰어나긴 하죠. 인프라가 좀 좋고 빠르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어쨌든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인터넷에 찾아서 얘네한테 메일을 보냈어. 근데 연락이 안 와. 메일도 연락이 안 오고, 얘네 뭐 고객센터 가도 해결이 안 나오고.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연회원권이 있으니까 맨날 가서 뭐 노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금호석이 뭐 이 자리 뭐야? 지금 갑자기 탁 눈에 들어오네. 아니, 다시 자꾸 딴 길로 빠지지 말고, 주차장에서 팔았어요. 그걸 조금 떼어와갖고. 근데 팔다가 경찰한테 잡힐 뻔했죠. 잡히진 않았는데 경찰 오는 거 보고 슬며시 도망을 갔어요. 아, 근데 제가 그거를 아예 무역으로 떼와서 팔고 싶다는 생각을 해갖고, 내가 얘네한테
그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메일로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내가 얼마의 마진을 남겨갖고 너네에게 할 테니까 나랑 계약을 하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렇다. 너네는 20만 원짜리인데 한국에는 그거 2,000원,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다. 그런 같은 기능을 하는 거. 너네 나라엔 이게 없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면서 막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를 해서 보냈는데 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제가 귀국할 쯤에 그게 막 엄청 팔렸어요. 이 나라에서. 걔네가 그걸 들고 와서 한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요런 획기적일 수 있는 아이템들, 그런 걸 생각을 한 거죠. 빈틈을 노렸다고 해야 되나? 없는 걸 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가끔 이렇게 3000%로 빠집니다. 그래, 주식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뭐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뭐 그렇게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이제 카 리세이즈라고 해서 자동차를 그렇게 해서 싸게 들여와서 되팔고, 수리하고 막 이것저것 수리하고 되팔고, 카 리세이즈를 하면서 집을 렌트를 해서 쉐어를 했고, 그리고 아침 5시인가? 새벽 5시부터 오전 시간까지 11시까지였나? 하우스키핑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도 좀 잘 만났던 것 같아요. 하우스키핑이라고 그걸 했는데, 그때 이제 골드코스트 지역에서 했는데, 골드코스트 한인회 회장님이 그때 거의 한 70대 가까이 되는 분이었거든요. 60대인가 70대인가? 그분이 삼성 쪽에서 뭘 투자를 한다고, 투자를 해서 그 아까 여기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이 케언즈라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막 대산호초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해서 이제 대산호초가 있고 막 좀 그런 걸로 유명한 관광지 쪽이에요. 근데 요 위쪽인지 정확히 지리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락햄튼이라고 해서 광산지대가 있어요. 근데 삼성에서 이제 여기 광산지대랑 이 케언즈 이쪽을 투자를 한대요. 대규모 리조트를 짓고 또 뭐 광산 쪽도 같이 투자를 해갖고,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을 이거 가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광산 쪽에 일이랑 이제 삼성 쪽을 해서 연계해서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자기가 조금 그거를 어떻게 인맥이 닿아서 맡았는데, 자기는 이제 여기 골드코스트 쪽에 살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영어도 좀 되고 소통이 되고 외국인 애들이랑 되고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 골드코스트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하우스키핑, 한국 애들을 데리고. 근데 이제 저한테 나중에 이거 같이 해보지 않으려고, 지금도 명함을 갖고 있어요. 그분의 명함을. 그래갖고 막 삼성 어쩌고 하면서 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갔어갖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조금 약간 동떨어졌죠. 저랑 좀 동떨어져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실행은 하질 못했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도 했었고, 5시부터 11시까지 그걸 했었고, 맥도날드를 또 일도 했었고, 맥도날드는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한국 사람이라 시급이, 지금 이게 거의 한 10년 전 가까이 더 됐나? 10년 전 좀 안 됐나? 이랬는데, 요때 이제 요 한국 사람으로 주는 시급이 한 20불 정도 됐어요. 그때 막 한국인 스시집에서 일하면 13불? 15불?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 뭐 한국 돈으로 11,000원에서 15,000원 시급으로. 근데 이제 요 분은 조금 더 줘서 20불? 한 2만원 정도 줬었고, 이 오지잡이라 그래서 호주 애들 밑에서 일을 하면은 현지인 가격으로 주거든요. 그게 이제 30불에서 35불, 3만원에서 35,000원 시급을 받았어요. 시급을 받았는데, 이제 어쨌든 호주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면은 더 받는 거죠, 돈을.
아, 이걸 했었다. 그 욕을 하고 11시까지 하우스키핑을 하고, 그리고 와서 좀 쉬고 밥 먹고 쪽잠 자고 오후에 청소를 일을 했어요. 이것도 한인잡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관리자격, 슈퍼바이저까진 아니고 매니저 정도 되는 일로 해갖고 이건 좀 많이 받았어요. 한 25불? 25불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맥도날드에서 청소를 했는데, 맥도날드 막 뒤에 기름이랑 이런 거 때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청소를 했는데, 맥도날드 애들이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흑인이 매니저 슈퍼바이저고, 한 명이 있는데, 뭐 일하는 게 없어요. 손님이 없어, 새벽에. 근데 얘네 24시야. 거기서, 근데 또 사람은 또 구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얘네한테. 청소도 어차피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외부 용역이 청소를 해주는데, 얘네는 하는 게 없는데, 놀고 먹으니까, 야, 내가 너네 이거 새벽에 알바하면 안 되냐? 이 매니저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흑인 매니저한테. 그래서 했어요. 근데 웃긴 건 어차피 맥도날드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했어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어차피 맥도날드 하는 일이 없는데 맥도날드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청소 일하면서 청소해갖고 또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청소가 원래 조금 이 오후 시간대에 뭘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정확히. 어쨌든 제가 지금 기억나는 큼직큼직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시부터 하우스키핑을 하고 11시까지 하고 뭐 한 2-3시간 쪽잠 자고 오후에 한 3-4시? 3-4시에? 3-4시에 뭐 아니 이때 또 뭐 잠깐 했는데 뭘 잠깐 하고 한 7시에서 10시쯤 돼서 청소를 했었는데, 청소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이제 그 맥도날드 일은 새벽 일이었거든요. 아, 맥도날드가 몇 시에 했지? 몇 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시인가 5시 요 사이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시간에 겹쳐서 이제 청소 일을 한 거예요. 시급으로 치면은 맥도날드가 많이 줬어요. 호주인이 원래 30불에서 35불인데 이게 새벽 일이어갖고 더 줬단 말이에요. 거의 한 50불 가까이 줬어요. 시급 5만원 정도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이 청소까지 하면서 또 시급을 받잖아. 20불에서 25불을 받잖아. 그러니까 나는 시간당 75불을 받는 거야. 그 흑인 슈퍼바이저 애보다 더 받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돈을 받았어요. 받고 거의 시간당 75불 받고 새벽에 일하고 또 아침에 하우스키핑 하고 중간에 쪽잠 자고 또 카 리세일즈 하고 렌트하우스 하고 그리고 어학원 등록했을 때는 어학원도 다녔었고 뭐 이런저런 일을 쭉 했단 말이에요. 쭉 하다가 이제 세컨 비자를 따려고, 세컨 비자를 하려면 얘네가 일손이 부족한 것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쓰는 거예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에 77배인가 그런데 인구수는 2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호주인만 치면 2천만 밖에 안 돼요. 다 외부인들을 데려다가 쓰는 거야. 워킹홀리데이로. 여행 다니면서 너네 돈 벌어갖고 우리나라에서 돈 쓰면서 놀고 다녀라.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비자를 내주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다 뭐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만 하면, 여행지에서만 하면은 진짜 필요한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진짜 필요한 일자리들 있잖아요. 뭐 공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농장에서 뭐 한다던가 그런 데가 안 되니까 그런 데 가는 애들, 그런 데를 의무적으로 3개월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3개월인가 일을 하면은 세컨 비자를 줬어요. 세컨 비자를. 다 원래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저기 간 애들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드코스트 지역에서 그렇게 살다가 시드니로 왔어요. 호주에서 좀 시드니 유명하잖아요. 시드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강원도에서 부산 정도 되는 느낌인데 호주로. 근데 그게 900km야. 요 시간에 좀 떠갖고, 시간이 좀 떠서 이제 집을 정리하고 시간이 좀 떠서 제가 차에다가 이삿짐을 다 넣어놓고 한 1-2주를 차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런 느낌도 재밌었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짐을 다 싸들고, 시드니는 아니고 정확히는 테머스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조금 시골 같은 데인데 시드니 바로 위쪽이에요. 위쪽인데 좀 내륙 지역이고, 여기가 그때 막 시급했던 게 이 둘러싸인 분지 같은 지역이어서 막 안개가 막 자욱해요. 어쨌든 저기 가서 3개월을 생활을 했는데, 셰어하우스는 한인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고, 양공장이었어요. 양공장이었고, 램, 양고기, 양공장, 램. 그래서 막 저 앞에서 그 아프리카인가 무슬림 애들이 기도하면서 이 양 모가지 따갖고 이 다리를 여기에다가 레일에다 걸면은 이렇게 레일 돌아오면서 그 다음 사람들이 뭐 목 쪽에 이렇게 껍질 좀 벗기고, 그 다음 사람들이 어디 좀 껍질 벗기고 쭉 하다가 이렇게 제 레일까지 오면은 이제 이 자리가 고정된 거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요 자리에서 했었는데, 양의 그 갈비뼈 쪽인가? 갈비뼈 쪽에 이 껍질이 아직 다 안 벗겨졌으니까 거기다가 주먹 펀칭이라고 하는데, 주먹을 쳐요. 밀어 넣어서 이 근막을 분리하듯이 껍질 양 가죽이랑 살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주먹을 쳐 넣어서. 그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넷째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이 역할을 해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맞벌이를 부모님이 하시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 좀 손에서 많이 자랐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가족들이 내가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처음에 어학 그거 돈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있는 줄 알고 방해될까봐, 내가 귀국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근데 페이스북을 보다가, 삼촌 페이스북을 보다가 알게 됐어. 너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프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지? 아니 거기 지금 뭐 비행기 값이 중요한가? 뭐 이거 그런 게 중요한가? 어떻게 그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지? 너무 슬퍼했어요. 너무 슬퍼해서 막 맨날 울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다가, 그 지역에 분지라 그랬잖아요. 되게 큰 폭포가 있거든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보러 갔어요. 막 너무 슬퍼하니까 룸메이트 친구랑 같이 갔는데, 뭐 그냥 막 담배도 안 피는데 막 담배 이렇게 놓고 마치 제사의 그것처럼, 초라 그러나? 그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별 바라보면서 막 맨날 슬퍼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정신 못 차니까 야 우리 폭포나 보러 갈까? 갔는데, 분지고 거기가 굉장히 폭포니까 높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막 삥삥삥삥 도는데, 그날 비가 왔는데 차가 미끄러졌는데, 이쪽이 거의 뭐 한 200~300m 되는 절벽이었고, 이쪽으로 차가 떨어졌으면 여기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차가 이렇게 이게 빗물에 미끌려갖고 마찰이 되면서 삥삥 돌다가 좀만 이쪽으로 갔으면 떨어져 죽는 건데, 여기에 바위에 차 뒤에가 박혔어요. 근데 차는 폐차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차 번호가 661 개그여예요. 제 개그 인생이 이때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짐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짐 다 들고 요거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사고 났을 때 당신 아니고, 사고 났을 때는 차가 완전히 폐차돼갖고 그 사진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후진 주차하다가 나무에 박아갖고 이렇게 된 건데, 무튼 이제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렇게 빗길에 사고가 나도 뭐 내가 무슨 뭐 전봇대를 부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고비를 내요. 사고비라고 해서 이제 뭐 사고를 일으켜갖고 내는 비용을 내요. 물론 이제 이 레카 같은 거 불러서 그 다음날 이제 저기 뭐야 폐차장 가서 폐차 그 견인 비용이랑 폐차 비용까지 내고, 그리고 이제 경찰한테 또 사고 비용을 또 따로 내요. 사고 비용을 내고, 사고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고 비용을 내고. 근데 그 견인 폐차장에 갔는데 내 차랑 비슷한 차에 킨 차인데 거기는 앞에 범퍼 앞에가 그냥 다 찌그러졌어. 다 찌그러져 있고 막 운전석이 피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막 기겁을 했더니 폐차장 할아버지가, 되게 할아버지인데 몰라, 또 외국인은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어쨌든 보기에는 거의 한 6, 70대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가 야, 너 운 좋다. 너 어저께 사고 났던데 그 바로 아래, 그러니까 이게 삥삥 산이니까 이렇게 삥삥 돌잖아요. 제가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삥삥삥, 뭐야 이거 그림이 어떻게 돼? 산맥이 이렇게 도니까 제가 여기서 삥삥 돌다가 여기 바위에 이렇게 박혔는데 잘못되면 일로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요 구간에 다른 차가 사고가 났는데 즉사했대요. 다 죽었대. 그 차가 실려온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지역은 사고가 이렇게 일어날 정도 위험한 건데 왜 나한테 사고비를 받는지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는데, 어쨌든 천운으로 살았단 말이죠. 이제 저는 이제 막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주셨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야, 지금 끝날 시간 아닌데, 뭐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사고 처리도 하고 막 이때 사고 나서 정신도 잘 못 차리고 할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막 그러기도 하고, 그게 먼저였다. 제가 막 그렇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날 막 슬퍼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울고 그러다가 다음날 당연히 일하러 가니까 제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양 가죽에다가 살이랑 가죽 사이에다가 주먹 펀치질하고 해야 되는데 손을 꽂은 채로 잠든 거예요. 근데 그냥 잠든 것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마침 그날 회사 CEO랑 슈퍼바이저가 뭐 회사 돈 뭐 때문에 이렇게 보러 왔어요. 근데 제가 걸린 거야. 어떻게 운도 지지리도 없지. 걸려갖고 가서 얘기를 했어. 너 왜 자냐고. 일 잘하자는 애가 왜 그러냐고. 제가 그 영어 이름이 윌리엄이거든요. 윌리엄 너 왜 그래? 잘하더니 왜 그렇게 하냐고 슈퍼바이저한테 막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그거를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난 막 왜 날 안 불렀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날 불렀어야지 하면서 부모님한테 원망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페이스북 할머니 돌아가신 거 보여주고 막 거기 이제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해도 얘가 거기 제 페이스북은 다 한글로 써 있으니까 자기네 직원인 애한테 이제 한국인 직원이 있거든요. 아예 본사 직원. 걔한테 이거 번역하라 그래서 맞다고 인증을 받고 저한테 이제 그러냐 너 며칠 휴가를 줄 테니까 좀 쉬다 와라 이랬는데, 사실은 징계를 먹힌 건데 이제 좋게 얘기를 한 거죠. 무급으로 휴가를 준 거니까 너 한 3, 4일은 적어도 쉬다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쉬는 동안에 마음이 안 추스려져서 그 폭포로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고가 난 다음에 할머니가 지켜주셨구나 하고 정신 다 잡고 이제 다시 여기서 일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호주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왔어요. 호주에서 뭐 이 일로도 그 공장의 일로도 좀 벌고 그 전에 이제 벌어둔 것도 해서 벌고. 근데 제가 그 돈을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다. 그것도 또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안 찾았어요. 언제 한번 가서 찾아야지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 이게 지금 그 호주 텍스 펀드라고 해서 그 호주 국세청으로
귀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여기 은행에다 넣어놓고 왔는데 제가 이 나라에 없으니까 외국인이고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진액 거기로 귀속을 시켜버리더라고. 국세 쪽으로. 그래서 국세에다가 클레임을 걸어서 찾아야 되는데 일단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돈을 호주에서 이렇게 벌어왔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호주에서 돈을 벌었던 경험들이. 어쨌든 호주를 가기 전에는 문제인주를 그렇게 샀어. 마이너스 40%가 됐었어. 야, 어떻게 용케 돌아오네, 이야기의 원점을. 마이너스 40%가 되고 했었어. 근데 갔다 오고 이제 다시 호주를 가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모님이 학원을 하시기도 하고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학원을 해요. 얘기해도 되려나? 이 대성 입시학원의 대성 입시학원이 좀 유명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땐 유명했는데 거기에 초기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세요,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애들을 가르치다 조금 현타가 왔는데 그 태블릿을 이렇게 구석에다 놓고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마이너스 40%였던 이 우리들이 휴브레인인가 뭔가가 플러스 40%가 된 거예요. 하나는 70%가 되고 가기 전에 문재인이 떨어지고 문재인이 낙선하고 그때 아마 박근혜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가 있었었고 호주에 있을 때 세월호가 있었었고 그리고 뭐 박근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뭐 그다음 박근혜 다음에 문재인이 된 게 맞나? 그러니까 문재인이 낙선하고 이명박이 됐다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기 전에 어쨌든 마이너스 40이었어요. 문재인이 낙선하고 그 낙선한 해에는 처음에 이명박이 됐겠지. 그리고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가 됐는데 이제 박근혜가 하야 해서 이렇게 된 거겠지. 뭐가 됐든 이제 가기 전에는 확실히 마이너스 40%였고 문재인 뭐 그쪽으로 됐었는데 이제 귀국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문재인 뭐 이렇게 해서 40% 70%가 된 거야. 이제 이게 어안이 벙벙하고 내가 막 두둥탁하고 막 두둥탁 거리고 막 이거다. 이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 뇌리를 딱 스친 거죠. 야, 이거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야. 그때 막 이제 막 머릿속을 막 다 스쳐가는 거야. 친구가 금호석유 화학이 막 경기 방어주야 이 멍청아 이거 파동해서 이렇게 사. 이게 막 머릿속에 막 마치 막 통키 아빠가 막 통키한테 불꽃슛은 이렇게 던져라 통키야 야야야 하는 것처럼 막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 그러면서 막 중학교 때 친구가 막 아빠가 NC소프트 사라고 했는데 리니지가 대박을 터졌는데 그게 NC소프트였는데 뭐 70배가 올랐다 뭐 얼마가 올랐다 머릿속으로 막 파파파박 스쳐가는 거야. 이거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학원에서 그만두고 이게 작은 엄마의 학원이었는데 작은 엄마도 원래 저희 아빠가 하던 대성학원의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삼촌이랑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학원을 또 따로 차리셨는데 뭐 어쨌든 거기서 하는데 학생의 한 명의 멱살을 잡았어요. 근데 장난으로 잡은 거긴 하는데 걔가 이제 작은 엄마의 저한테는 사돈이죠. 사돈인데 어린애예요. 어린애인데 장난으로 잡은 건데 다른 애들이 집에 가서 얘기했나봐요. 선생님이 친구 멱살 잡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잘렸는데 뭐 마침 그만두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주식을 했죠. 근데 웬걸? 뭐 우리도 휴브레인 뭐 그렇게 먹고 팔고 뭐 딴 거 팔고 했는데 그냥 뭐 사면은 그때는 다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거지? 그리고 막 이제 방 같은 데 들어가 보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역사가 참 깊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결코 짧지가 않아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롱투코리아입니다. 아까 뭐 이름 뭘로 변경됐었지?
스타코인인가? 스타코링크. 얘 뭐 무슨 그거 아니야? 스타코링크 이름이 왠지 저거 같은데? 우주 발사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어쨌거나 이때 이름이 뭐였냐면 정확히 이름까지 기억해요. 아이네스쿨. 검색해볼까요? 아이네스쿨. 검색하면은 요거 뜬다. 왜냐면은 사명이 변경된 거니까. 아이네스쿨. 봐봐요. 요거 뜨죠. 제가 막 뇌리를 스쳤다 그랬잖아요.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도탑전기라는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도탑전기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 재밌으면 뭐야? 룽투게임즈라고 써있죠. 여기 딱. 너무 재밌으면 뭐야? 친구가 말한 저 뭐야? 리니지. 그게 뭐 뇌리를 파바박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야, 이거다. 도탑전기 회사를 찾았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네? 찾아보니까 뭐 룽투 게임즈라고 중국 거였네? 아, 내가 중국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야? 막 식었는데 어느 날 아이네스쿨이 3연상을 갑니다. 스타코링크. 스타코. 아이네스쿨이 3연상을 가요. 야씨, 왜지? 왜 3연상을 가지? 도대체 왜 3연상을 갈까? 이때가 아닌데? 아니야, 이때 아니야. 언젠지 모르겠네. 이때인가? 느낌은 이때인데. 차트로 기억해갖고. 2012년은 아닌데? 더 나중인데? 2017년도에 2017년도 15년도 이때다. 이때가 맞는 것 같아. 삼연상을 가요. 야씨, 왜 가지?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면 차트를 본 게 아니라 아이네스쿨을 검색해요. 검색해서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해서 어딨어? 토론실을 봐. 토론실을 상가 간 이유를 계속 찾았어. 왜 갔지? 3페이지, 4페이지, 7페이지 막 계속 넘겨 계속 찾았는데 정확히 기억해. 아직도 21페이지야. 20페이지였나? 뭐 어쨌든 21페이지야 내 기억에는. 21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제목에 도탑전기. 팡팡팡팡팡. 오, 리니지. 친구가 말하는 NC소프트. 막 오씨 이거야. 뇌리를 막 스치고 가는 거지. 막 머리가 띵하고 막 손발이 덜덜 떨리고 막 침이 줄줄줄. 침은 안 흘렀지만 막 뭐 해가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사지가 막 벌벌 떨리는 거야. 지금도 검색하면 떠요. 정확히 제가 봤던 글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도탑전기 클래식은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제목이 도탑전기였어. 클릭을 했어. 클릭을 했더니 내용이 뭐냐? 중국의 룽투게임즈라는 회사가, 도탑전기로 유명한 중국의 룽투게임즈라는 회사가 한국의 아이네스쿨이라는 인터넷 교육업체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한다. 근데 중국의 그 게임 업체가 그 당시에 2위인가 3위인가 그랬다. 그 내용이었어. 와, 그냥 막 벌벌벌 떨면서 침 막 질질 흘리면서 이거야 이게 내 삶을 바꿔줄 거야. 그래서 당시 요 자리에 몰빵을 칩니다. 근데 이미 상가를 가서 거래가 다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이 자리가 좀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다음날 거래량이 좀 터져서 다 사졌거든요. 세 번째 원래 처음에 몰빵을 쳤는데 다 안 되고 네 번째에 사졌거든요. 근데 시기상으로는 저 때가 맞긴 한데
15년도? 17년도 아니었나? 하긴 10년이 지났다고 봐야 되니까 더 이전에 14년도에 그러면은 뭘 하여간 문재인 뭐 그 시기를 보면은 얼추 맞을 거예요. 이때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몰빵을 해. 이때 다 사줬어. 그리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21연상을 갔었거든요. 18연상인가 21연상인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이거밖에 안 된다고? 여기가 맞아? 여긴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닌데 앞에 것까지 세서 21연상인 건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어쨌든 뭐가 됐든 여기에 샀는데 거의 최고점이 팔았어요. 상한가 쭉 가다가 상한가 이제 풀리는 날 판 거란 말이에요. 이때도 안 팔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샀는데 몇백만원이 벌리던 시기가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막 손발이 덜덜 떨리고 막 침이 줄줄줄 흐르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 첫사랑처럼 강하게 뇌리에 남는 게 당연하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사고 나서 경남제약 사고. 경남제약은 기억하는 거는 이게 지금 가격이 그거 돼서 바뀌었는데 이것도 보면 15년도 비슷한 시기잖아요. 이거는 이전 아예 상한가 가기 전에 샀었어요. 3,000원대. 지금 이게 감자인가 뭐가 돼서 지금 한번 가격이 다른데 이때가 3,000원대였거든요. 제 기억엔. 3,000원대에 사서 21,000원대에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이제 경남제약은 몰빵 못했죠. 이미 한번 몰빵을 해서 먹었는데 자금이 커지기도 했고 하니까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익이 나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자리를 그때부터 이제 찾게 된 거야. 내가 이런 자리들에서 샀는데 왜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갈까? 그런 자리들을 계속 연구를 했던 거죠. 연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하니까 그냥 혼자 하는 게 재미없기도 하고 해서 천명밴드 가서 종목을 계속 추천했는데 그때 이제 천명밴드에서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경남제약이었거든요. 같이 먹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기간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그 군에 속해 있던 사람이 근데 잠깐만 이 얘기를 어쩌다 나온 거지? 처음 주식하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구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야, 이 이야기가 이렇게 파생돼서 여기까지 왔어? 어쨌든 그 1000명 리딩방에서 리딩을 했을 때 막 유튜브도 해보려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걸 하려 그러면 유사투자 자문업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유사투자 자문업을 처음에 땄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은 유사투자 자문업 실제적으로 막 돈을 받고 한 건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유사투자 자문업 자체를 딴 거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어쨌든 이제 1000명 밴드에서 막 했었고 그리고 어떤 이 얘기도 하고 싶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할게요. 제가 오늘 막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저한테 항상 그걸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이렇게 매매를 하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사야 되냐. 근데 관점이 제가 설명하고 제가 말하는 관점이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공식이잖아요. 형상이고 그냥 눈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설명을 했어.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1 더하기 1은 사과 하나 더하기 사과 하나는 사과 2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설명을 했고 근데 받아들인 사람이 뭐 물 하나 더하기 물 하나는 물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어떤 공식화된 거를 설명을 하고
그걸 뭐 공식화 이래서 이렇다 설명을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조금만 아다르고 어달라도 같은 의미의 뭔가를 얘기를 해도 아다르고 어달라도 얘기가 다 틀어지니까 저는 최대한 항상 그런 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매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자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처음에 이 호주 얘기를 했던 것도 거의 호주에서 한 7, 8천 정도 이렇게 벌어왔었는데 거기서 한 6천 정도랑 원래 한국에 있던 돈이랑 그러니까 갖고 온 돈이 한 3, 4천인가 되고 한국에 있던 돈이랑 해서 6천 정도로 전 투자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없으면 나는 호주에서 다시 해서 호주에 남은 돈도 있고 호주에서 다시 세컨 비자를 해서 다시 돈을 벌 수 있어. 요 마인드를 갖고 처음에 몰빵을 했던 거거든요. 몰빵을 하니까 남들 다 팔고 나가는 자리도 난 안 팔아.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나는 저거 없어도 더 벌 수 있어. 물론 처음에 막 몇백씩 벌렸을 때는 100만원 인출해서 막 쓰고 그랬지. 친구들이랑 막 고기 사 먹고 막 신난다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뭐가 됐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예 관점이라는 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고스란히 녹아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예전에 이제 한 5, 6년도 전에 카이스트 나와서 연구하는 이러면 친구의 신원이 노출되잖아. 뭐 어쨌든 뭐 이제 공대 쪽을 나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당시에 아무리 생각해도 와이파이도 전기 신호인데 와이파이처럼 무선으로 전기를 충전할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그런 기술은 없다고 저한테 딱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불가능하다고. 근데 딱 2년 후에 뭐 미국에서 이제 뭐 고속도로 같은데 달리면서 충전하는 게 뭐 이런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그 리니지 얘기했던 그 친구예요. 같은 친구야. 그 친구한테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시기상으로 다른 방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상으로 이게 안 맞다고 얘기를 해요. 5년 전, 6년 전이면은 자기가 이걸 했는데 15년에 다 이미 이 기술이 있었다. 저는 분명히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못 믿는 것 같아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지. 야, 그게 몇 년 전이냐? 아이씨, 친구의 신원이 다 노출되네. 5년 전이다. 이게가 나왔었고 5년 전이 맞긴 하네요. 근데 이제 좀 저는 그러니까 항상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고 내가 파는 거에 대해서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세력이 어느 가격에 팔고 싶어 할까? 사람들이 어느 가격에 팔고 싶어 할까? 주가가 어디까지 가야 이게 적당한 주가일까? 그런 관점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게도 했었고 뭐 장사 개념 장사를 그러니까 했었는데 내가 뭘 팔아서 뭘 하고 싶은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손님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저 손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걸 맛있어 할까?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 관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막 얘기를 했었는데 뭐 자율주행차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알고 보면 뭐 킥보드라는 것도 전기 킥보드 그 가스 넣고 가솔린 킥보드는 100년 전에 있었고 전기 킥보드도 한 40년인가 60년 전에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방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 주식을 하던 10년쯤인가? 무튼 그 1000명 밴드에서 리딩하다가 4, 5배 가는 종목을 2번 리딩을 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아까 그 경남제약이고
다른 거는 중국어 원형 자원인가? 뭐 그것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아예 상패돼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사건들로 기억나요. 무튼 그때 전기차도 거의 보통에 알려지지 않았고 당연히 전기 오토바이도 보통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때인데 당시 밴드에서 리딩하는 걸 보고 어떤 분이 연락와서 그분 회사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회사가 전기차 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딱 까놓고 얘기를 하면 제 주식을 했어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이 저를 불렀던 목적은 세력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 줄 테니까 불법적인 일이겠죠? 지금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하지를 않았으니까 명확하게는 거의 한 2주인가 3주인가 갔는데 전기차 회사였어요. 어쨌든 그 회사가 정확히는 전기 오토바이 쪽인 것 같은데 바이오 회사도 하시고 인천에 어디에 바이오 회사가 있다 그랬고 전기차 사업도 하고 그분이 이른바 쩐주 그러니까 돈 쩐주인데 요 방에서 이제 불법적인 일일지 몰라서 설명을 안 했는데 무튼 출근해서 그 회사 주식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바이오는 이제 아까도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생명과학이 다 바이오잖아요. 우리들이라는 그 우리들의 제약 그래 무슨 우리들 제약이었는데 하나는 기억났다. 하나는 우리들 제약이야. 우리들 제약 검색 우리들 제약 그래 봐봐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들 제약이랑 우리들 휴브레인이 우리들 생명과학으로 우리들 생명과학이 우리들 휴브레인으로 바뀌고 그 우리들 휴브레인이 S메디로 바뀐 거구나. 둘 다 코스피네. 어쨌든 이게 문재인 관련주였어요. 이게 아닌데 무튼 그때는 바이오 쪽에는 충분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도 캠시스가 좀 유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캠시스란 종목이 전기 쪽으로. 근데 막 지금처럼 전기 오토바이도 막 없었고 거의 한 10년 전쯤이니까 이게 막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면은 당시에는 시장에 그 형님도 저랑 같은 박씨인데 그 형님이 시장에 대한 안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쩌면 인류의 이 발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자본가들의 어떤 작전이나 세력질로 뭐 한탕질을 해먹으려고 하다가 의외로 어라? 이게 되네? 이게 쓸만하네? 이래서 이제 발전한 측면도 있지 않나 싶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말 화성을 테라포밍 지구화 시킬 목적으로 화성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뭔가 이런 뜬구름 잡는 듯한 뭔가 세상과 동떨어진 이런 가상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러고 막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원대한 무언가를 설정해 갖고 자금 좀 이렇게 끌어보려다가 이게 되네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거기서 쓸 거야. 자율주행차 여기서 힘드니까 거기서 자율주행차 쓸 거야. 자율주행차 놓고 거기는 이제 태양이 직접 받으니까 태양광 발전이 더 좋을 거야. 태양광 놓고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우주로 로켓을 쏘아야 되지 않겠어? 로켓 놓고 그러려면 이제 또 로켓 쏘니까 로켓 쏜 김에 이제 인공위성 이렇게 해갖고 자율주행 이렇게 여차여차 해서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겠어? 인공위성 놓고 야 차도 이렇게 놓고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인간 뇌에다가 뉴럴링크 갖다 심어 넣자. 칩 박아 넣자. 뉴럴링크 넣고 이게 뭔가 조금 SF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것들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천면 밴드방에서 하려고 리딩을 하다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냈는데 법이란 게 웃긴 게 지금 왜 이 카톡방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웃긴데
처음에는 리딩을 하려면 따래. 유사투자 자문업을. 그래 땄어. 땄더니 유사투자 자문업은 리딩을 하면 안 된대. 에? 뭐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근데 정작 유사투자 자문업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불법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유사투자 자문업이 없으니까 단속할 근거가 없어. 이게 뭔 말이야? 애초에 리딩을 하려면 유사투자 자문업이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불법적으로 리딩하는 사람들은 또 리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그 사람들은 유사투자 자문업이 없으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자문업이 없으니까. 자문업이 없으면 애초에 불법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에 속하는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것도 불법이고 저것도 불법이고. 그런 관계로 정부에서 14일부터 이렇게 뭐 강력하게 뭘 한다고 하니까 카카오가 선제적으로 리딩방을 싹 없애겠다는 식의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카톡방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짜리의 이야기는 다 유사투자 자문업과 이 카톡방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